XSFM입니다. PODERA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극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끈적임 없이 마법처럼 흡수되는 텍스처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물 한 방울 안 섞인 식물 유래 성분으로 천연 보호막 하세요. Big Green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이관희 씨라는 분의 사연인데 본인은 이제 겸양을 보이시며 네. 사연 소개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관희 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결단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연이다. 카테고리를 치자면 누나 장르. 친누나인가요? 아니면 친누나 장르. 네네. 그렇죠. 네. 이관희 씨 장하십니다. 네. 실제로 보면요. 네.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누나 잘못만 자꾸 얘기하고 그것도 막 몇십 년 전 얘기하고 되게 치졸해요. 근데 시원해요. UMC나 저나 이제 누나가 있는 그 막내로서 네. 네, 막내 남동생으로서 공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훌륭했어요. 그런가?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UMC님, 뮤지션님. 네. 이렇게 쓰니까 뮤지션이 아니죠. 네. 제발 성차별하지 말고 성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뮤지션님. 네. 왠지 저번 주에 보낸 사연은 탈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연으로 또 도전해 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알기로 치질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네. 더러워서 떨어졌습니다. 네. 네. 계속 보내다 보면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노력이 마음에 든다.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어렸을 적의 누나와 서로 좋게 해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용에 나오는 어떤 것도 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관희 씨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네. 사연을 골라주세요. 맞아요.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매우 비추하는 게요. 어느 정도냐면 지난주에 본디지보다 더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연년생의 누나가 있습니다. 최악이죠. 많이 싸웠겠네요, 연년생. 네. 지금이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만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말로는 싸웠다고 하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당했지만서도요. 당연합니다. 네. 어릴 때 남동생은요. 네. 그냥 짓눌립니다. 저는 자군나한테 완전 압살당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가 한 5학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못 이겨. 예. 저는 보통 남자 아이들과는 다르게 성장기에 키가 매년 균등하게 조금씩 자랐습니다. 갑자기 자라지 않고. 보통 남학생들은 훅 하고 자라죠. 그렇죠. 하지만 누나는 보통 여자아이들처럼 중학생쯤에 갑자기 키가 확 자랐습니다. 지금 누나의 키가 약간 뻥을 보태서 170인데 굳이 왜 약간 뻥을 보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학생 때 그 정도로 확 자랐으니 저와의 키 차이가 엄청났지요. 중학생 때 자라신 키가 그러시다 지금 누나는. 네. 가로 열고 키만 보면 거의 모델 수준이지만 키만 큰 게 아니라 덩치도 커져서 모델보다는 자이언트의 느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되게 싫어한다. 네.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이 자이언트는 분명히 심리적인 어떤 크기일 것이다. 그렇죠. 네. 그죠. 누나는 키와 덩치와 나이를 내세워 항상 저를 부려먹고 제 물건들을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진짜 악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한 살 차인데 나이를 내세워서. 보통 형제자매들 중 손윗사람이 자주 하는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불러 깨워서는 자기 방 불 꺼달라고 하기. 그렇죠. 한참 잘 낮잠 자고 있는데 불러 깨워서는 리모컨 주워달라고 하기. 그렇죠. 한참 잘 낮잠 자고 있는데 불러 깨워서는 라면 끓여오라고 시키기. 저는 자고 있는데 깨워서 라면 끓여오라고 시킨 정도까지 당해본 적은 없는데. 네네. 예. 등등 평범한 심부름은 자주 시켰고요. 평범해요? 네네. 그 외에도 생일 선물로 받은 64메가 짜리 최신 MP3를 뺏겼고요. 물론 이분이 요즘 사람들이 메가바이트 단위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MB라고 써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미리그램 이렇게 쓰셨어요. 가벼운 MP3. 저는 무슨 영원의 무게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64mg짜리. 네. 64mg라고 쓰셔가지고. 최신 64메가바이트짜리. 생일 선물로 받았었는데 그걸 또 뺏겼다고 합니다. 그죠. 그땐 고가였을 거예요. 맞아요. 당시 인터넷의 맛을 본 누나는 그 맛에 크게 놀라 화들짝 놀랐나 보죠. 제 방에 있던 컴퓨터를 뺏어서 자기 방에 가져갔고요.
가로 열고 너는 고1이니까 이제 공부해야 한다며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고3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악당으로 보일 만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가지고 그것만 나열하시나. 아니 근데 어떻게 이관희 씨 방에만 컴퓨터가 있었나 봐요. 그런 집들이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네. 혹은 막내한테 먼저 문물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네. 컴퓨터는 또 최신이기 때문에 막내가 가져갔나? 그리고 또 자식이 몇 명 있으면 컴퓨터에 관심 있는 자식, 관심 없는 자식이 있는데 보통은 성별과 무관하게 그 막내들이 붙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랬다가 지금 이관희 씨 말씀대로 그 중에 형이나 누나가 갑자기 인터넷에 맛을 보면 그 맛에 놀라서 야 컴퓨터 내놔 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 있죠. 네네. 제 의자가 부러져서 새로 산 최신식 듀오백 의자도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편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네. 그런 건 가능하네요. 네. 그런 건 매우 가능하네요. 네. 아들만 듀오백 의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의심합니다. 저는. 예, 저도 그거 의심해요. 왜냐면 나는 절대 이 정도 대접 못 받아봤거든. 이 정도 대접도 못 받았는데 당했어. 왜냐면 뺏어갈 의자는 나한테는 없었어. 네. 기마자세를 시키면 투명 의자를 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군대 다녀와 보니 제 방을 가져갔더군요. 흔히 있는 일이죠. 네. 이거 말고도 제 경우에는 저는 군대 갔다 왔더니 집을 이사했었어요. 누나들하고 셋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고지도 없이. 네, 제가 가자마자 그냥 네. 이거 말고도 당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많습니다. 아하. 더위 땡냥을 잘라서 나오는 길쭉한 부분은 항상 누나가 먹었을 정도로 사소한 면에서 안 사소한 면까지 당한 기억은 끝이 없습니다. 궁금한 게 더위 땡냥은 보통 절반으로 잘라지도록 이렇게 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반으로 딱 안 잘라지나 봐.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쌍땡바처럼. 네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한쪽이 가져가는. 네네. 이 사연을 쓰기 전에 누나한테 옛날에 나한테 이거저거 그랬었지? 하고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하더군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당한 사람이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역시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렸을 적에 저와 누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네.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사소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일단 깔아놓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아하. 방금 위에서 설명하셨죠. 고1이니까 그 컴퓨터를 빼앗기셨을 때쯤이에요. 네. 저는 거실에서 이불을 펴놓고 불법으로 구워온 일본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보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저 멀리서 어렴풋이 쾅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잠에서 깨면서 이 소리가 우리 집 현관문에서 나는 소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지 하는 생각에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 굉장히 낮고 굵은 목소리로 열어 라고 하더군요. 누나였습니다. 네. 누나들의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문을 열어주니 누나가 어두운 복도에 우두커니 서서 나가 라고 나지막히 말하더군요. 처음엔 너무 낮은 목소리라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응? 이라고 되물으니 역시나 낮은 목소리로 나가라고 거절할 수 없는 오라를 풍기며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네. 전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낮잠 자던 난닝구 반바지에 복장 그대로 군말 없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누나는 현관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가라는 게 집 밖으로 나가라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근데 누나가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저도 이 정도는 안 당해봐서. 남친한테 차였나? 아니 보통 방에서 혼자 있고 싶어는 하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고 싶다. 이 집에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넌 나가라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한지 곧 나와요. 네. 자다가 느닷없이 쫓겨나서 황당하기도 황당하지만 이불 속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렇죠. 추운 건 둘째 치더라도 누나가 화를 삭히는 시간 동안 밖에서 할 일이 없었던 게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상가 만화책 가게에 그냥 갔어요 또. 난딩고 있고 만화책 몇 권을 외상으로 빌려서 이럴 땐 외향적이어야 됩니다. 네. 네. 외상으로 빌려서 다시 집으로 와 현관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 만화책이나 읽으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보면은 어떤 개구쟁이 캐릭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만큼 나와서 뭐 어쩌지 하면서 가서 만화책을 곧바로 빌릴 수 있다는 거는 그죠. 뭔가 사실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맞다. 네, 맞아요. 네. 좋은 신랑감이다. 네. 결혼하면 네, 아내가 승질났을 때 되게 화풀이하기 좋은 사람이다.
2시간 정도 지나자 현관문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2시간?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래요? 내가 볼 때 이분은 이미 2시간 예상하고 만화책을 그 권수 정도 2시간 정도겠지? 이러면서 한 6권 정도 가능합니다. 네. 현관문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누나가 이제 화를 삭혔나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제 세턴이 TV 및 수납대에 내장 뽑히듯이 뽑혀서 거실 바닥에 처참히 널브러져 있었고 세턴이 뭔가요? 콘솔인데요. 게임기? 네. 네네. 세턴을 한참 하던 시절이면은 네. 세턴이 제일 비쌀 때예요. 네.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셨네요. 그것도 그러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님의 미움을 많이 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네네. 네. 부모님이 많이 푸시 넣어줬다.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집에 들어오셔서 나가 하면 나가고. 그렇죠. 네. 있었고 제 방은 도둑이라도 드는 것처럼 남장판이 되었었습니다. 누나는 태연이 거실에서 H.O.T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네네. 누님이 왜 화나셨는지는 죽어도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모른다는 뜻이죠. 대화해본 적이 없는 사연이라는 뜻이에요. 네. 누님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 네. 그러면 저는 물론 훤히 보입니다. 상황 해석이 매우 다르겠죠. 기억을 못하겠죠. 예, 그리고 계속 부정하고 있겠죠. 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세턴은 본 적도 없다. 저는 누나한테 뭐라 한마디도 못하고 세턴을 TV 및 수납장에 고이 접어놓고 제 방에 들어가 방을 정리하였습니다. 왜 방을 정리하죠, 갑자기? 왜냐면 어지럽혔으니까요. 누나가, 위에요. 네. 제 방은, 맞네요. 네, 예. 다음날도 저는 거실에서 불법으로 구워온 일본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이 됐어요? 네. 예. 전반적으로 이분이 약간 한량기가 있어요. 네. 훌륭해요. 네. 고1인데. 예. 보면 또 배가 고파져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누나가 걸려서 누나에게 라면 끓일 건데 누나도 먹을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누나는 분명히 안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판사 앞에 가서 하는 말이죠.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다고요. 네. 쓸데없는 말이죠. 누나는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한 개만 넣고 끓였습니다. 왜 그래서냐? 누나가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네. 작은 상에 김치와 수저, 젓가락을 챙겨서 멈춰놨던 애니메이션을 다시 틀고 한 젓가락 먹으려고 하는데 네. 누나가 한 입만 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런 누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대로 누나에게 젓가락을 양보했습니다. 네, 그렇죠. 누나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의 면을 들어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해? 한 입 후루룩 하고 김치도 한 조각 먹더군요. 이제 내 차례겠거니 하고 젓가락을 양도 받으려 하자 누나는 젓가락을 들지 않은 반대쪽 손으로 정지 사인을 보내고 한 번 더 젓가락으로 적당한 양의 면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억해? 네. 정지 사인이 그냥 아주 포멀한 이렇게 손바닥,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가운데 손가락인지 미국식 인사인지 알 수가 없다. 정지 혹은 꺼져 뭐 이런 거였죠. 아직 입에서는 라면과 김치를 우물거리고 있었고요. 한 입 더 먹으려나 보다 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누나는 두 번째 면발을 입에 넣고 김치도 또 한 조각 입에 넣고 아작아작 우물거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 차례이겠거니 하고 젓가락을 양도받으려 하였지만 이번에도 누나는 라면과 김치를 우물거리며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정지 신호를 보내더군요. 다행히 가운데 손가락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네. 보면은 저희들이 이 정도는 파악해냈습니다. 네. 막내 아드님이 푸시를 좀 많이 받았다. 네네. 집에서. 네. 그래서 미움을 살만도 했다. 까닭 없이. 본인이 보기엔 까닭 없이. 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다 사실이면 본인도 분위기 파악은 좀 되니까 네. 말을 잘 듣는 편이다. 누님은 말을 잘 듣는 편이다. 그리고 두어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데 네. 한쪽에서 한쪽 말 되게 잘 듣잖아요. 그러면 말 잘 듣던 사람이 언제 한번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네. 아주 오묘한 방식은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상당히 잘 참고 착하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밑에를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민초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2 젓가락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3 젓가락을 먹는 건 약간 과장해서 라면 한 그릇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상실하고 라면 냄비 안에 담궈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서 누나의 허벅지를 찢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어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에. 진짜 오묘한 방식이에요. 네. 근데 뭐 지졌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나는 으아 개성을 지르며 곧바로 TV 수납장 옆에 제 프라모델 컬렉션들을 모아놓은 미닫이 문을 열고 킹콩이 전투기 집어 던지듯이 온 거실에 제 프라모델을 던졌습니다. 이건 못 웃겠습니다. 네. 근데 좀 의외네요. 괴성을 지르면 일단 그 응급처치부터 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곧바로 프라모델로. 보통 이제 얼음을 찾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고통이 먹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 큰 고통을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러면서 건담들이 하늘을 날았고 그 사이에 누나는 또 제 방에 달려들어가 다시 도둑맞은 방처럼 인테리어를 바꿔주었습니다. 전 제가 한 행동에도 놀랐거니와 누나의 그런 행동에도 놀라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네. 네, 맞아요. 보통 살짝 이렇게 반항을 하면은 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행동들을 누나들이 합니다. 아, 네. 위험을 왜냐면은 보여주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누나가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아, 네, 맞아요. 상황마다 필요한 대처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요. 대처 능력이 세수 정도 앞서가죠. 저는 왜 바둑에 여자 그 기사님들이 많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진짜 항상 몇 수 앞으로 앞서가죠, 사실. 맞아요. 네. 일단 이길 수가 없는 존재죠. 네. 네. 우리 지금 남동생이네 누나 하나 옆에 앉아 있는데 네. 물어봅시다. 어떻게 했나. 네. 제 방의 인테리어 작업을 끝낸 누나는 또 말없이 소파로 가서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관희 씨가 빌려온 거요? 네. 전 그제서야 제가 끓인 라면의 첫 한 젓가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라면을 또 먹는군요. 네. 네, 그렇죠. 먹어야죠. 예. 라면 남기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왜냐면 라면을 먹었기 때문 아닐까요? 맛있다, 뭐 약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맘때 남자들 대부분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맛있네, 막 이러면서. 확실한 많이 안 불었네? 이런 소소한 행복. 역시 삼양라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이후로 저는 건프라를 더 이상 모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 나이 때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프라모델 원만히 모을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애는 별로 없어요. 네. 이번에도 뭔가 쓰다 보니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형제 자매 간의 싸운 이야기. 싸운 이야기야 다들 각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테니. 흔해가지고 사연에는, 흔해가지고? 흔해서. 네, 흔해서 사연에는 안 뽑힐 것도 같지만, 적어도 UMC님이 한 번이라도 읽어준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연을 또 보내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한 3번은 봤어요. 네. 언제나 재밌는 방송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정확하게 몇 번의 시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몇 번 시도 끝에 정확하게 UMC의 취향을 저격했다. 그렇습니다. 네, 이관희 씨가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저는 그래요. 그런 이질감은 좀 느꼈어요. 이 양반이 확실히 저 어릴 때랑 비교한다 치죠. 네. 메가드라이브나 세턴 쓰던 때 이제 플스 1도 대중화가 안 됐을 때입니다. 발표도 안 된 때도 그렇죠. 있죠. 뭐 누나가 H.O.T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90년대 말이 아마 뭐 H.O.T 1집 때다. 그렇죠. 한 번에 5곡 표절해 놓은 노래 뭐죠? 땡땡의 후예. 이런 노래 그러면 나왔을 우리끼리 때다. 쳐다보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쪽 네. 보면서 얘기해야 답이야. 저 누나. 누나들은 꼭 SM 좋아해. 되기 싫어. 아무튼 뭐 게임기 얘기해요. 네네네. 네. 그런 아이템도 있고 가진 아이템이 많아요. 90년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예, 프라모델을 플스도 전이었고 관리하려면 네. 프라모델에 조립되기 전을 살 돈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뭐죠? 에나멜 바를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늘어놓을 아들인데 꼬마 그렇죠.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예. 뭔가 많이 봐줌을 받았어요. 네. 네. 그것은 필히 누나의 미움으로 돌아와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는 처음 봐요. 프라모델을 집어던진다? 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예. 누나도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 새끼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건 뭐?
저는 그런 걸로는 제가 모으던 음반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누나들이 건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예. 누나들하고 같이 살던 시절에는 그래도 뭐 운동화라든지 이런 걸 모을 때는 아니었나 봐요. 그죠. 네. 예, 맞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네. 지금 제가 맨날 돈 사재기 없다고 하는 하지만 이유가 저번 때 뭔데. 오락실 사연 나오니까 오락실에 돈 엄청 갖다 썼더만 뭐. 근데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확실히 갖다 바친 돈에 비해서 네.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원 내가 얘기했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진짜 발전이 없는 거라. 100원당 사는 시간이 있어. 나는 꽤 오래 앉아 있어. 진짜. 그리고 5학년 때 이후로 동네 가까운 사거리 앞에 오락실 아들하고 배표 먹어가지고. 그래, 저는 괜찮았어. 그런 걸 얘기해. 몇천 원을 아꼈는데, 내가. 네. 예, 하여간.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누나들이 라면 끓여와라 명령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제 기억하건데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나머지들은 다 기억에 남죠. 예, 다 비스비스 싱크가 되죠. 네. 예. 나가라면 나가고, 예, 리모컨 갖다 달라 그러면 멀리서 오고, 불 꺼달라 그러면 또 멀리서 근데 오고. 이게 잘 모르겠지만 전 누나가 이제 하나거든요. 네. 미엠 씨는 둘이잖아요. 저는 둘이죠. 네. 근데 이 사연의 느낌을 저 잘 모르지만 뭐 네. 재미삼아 짐작컨대 이런 건 한승주 혼자 빠져나간다? 모르겠다고? 아니 친했어요, 누님이랑? 근데 이런 정도의 네. 어떤 괴롭힘은 사실은 네. 누나가 둘 정도 있을 때 중간 누나가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딱 다 누나 하나 있는데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근데 누구여도 네. 제 생각엔 그래요. 누나가 10명이 있어도 10명이 다 괴롭혀요. 어떻게 얘 못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다 괴롭힙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무수히 많은 남성분들의 향수를 자극해주신 네. 이관희 씨께 매우 감사드려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형제들 형한테 맞은 사연 이렇게 모집해 보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사실 또 귀여울 수도 있어요. 아 형한테 맞는 애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다른 게 은근히 막 가고 막. 누나 남동생하고 형 남동생하고 달라요. 형 남동생은요 둘이 싸우면 동생이 이게 퍼센티지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혹은 맞다이 하면 비등비등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애들은 그냥 엄청 처맞고 응무지라고 말던데. 살면서 제일 많이 맞아본 적이 언제니 이러면 그냥 형일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네. 나는 되게 페류나들만 만났나 봐 친구들이. 근데 남동생 형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대충 비슷비슷하게 끝낼 때도 많고. 특히 막 중고등학교 때 완전 그냥 샌드백이야. 그냥. 그리고 네. 그런 차이라 그래야 되나? 아까 정말 심한 폭력이면 그건 나쁜 건데. 네네. 형하고 남동생은요 서로 사과를 해요 가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진짜 뭐, 안 해? 욕으로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사과가 담긴 듯한 욕. 괜찮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신 안 입을게. 이 정도는 하고. 됐지? 내가 다신 안 입을게. 이 정도 하는. 근데 누나는 언제가나 이제 나를 압살하는,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네. 다른 의견 환영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